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마크 잔디, 해리스가 이길 것이라고 말하다. 그리고 중국과 연계된 해커, 새로운 소금 태풍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인터넷 공급 업체 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의 대선 경합을 다룬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경제학자 마크 잔디의 예측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겠는데요. 이 예측이 어떻게 트럼프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잔디 씨는 최근 트윗에서 경제선거가 카말라 해리스의 대선 도전에 강력한 뒷바람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해리스가 여러 중요한 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해리스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기며 286개의 선거인단 표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50bp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 해리스 캠페인에 유리한 경제적 순풍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죠. 그러나 트럼프 지지자들은 잔디 씨의 예측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그의 예측들이 크게 빗나간 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잔디 씨는 2006년 주택시장이 1년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5년이 걸렸습니다. 2007년에도 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대공황 수준의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특히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경제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실업률 상승, 이자율 급등, 적자 증가를 예견했으나 트럼프가 당선된 후 오히려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경제는 팬데믹 전까지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잔디 씨의 예측을 그리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제 모델이 편향된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잔디 씨는 특정 변수, 예를 들어 가솔린 가격과 이자율이 해리스의 승리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지만 이 변수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기사의 핵심 메시지는 잔디 씨의 예측이 과거에도 여러 번 틀렸던 만큼 이번에도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지만 잔디 씨의 과거 기록을 보면 그의 예측이 꼭 맞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죠. 이번 영상을 통해 마크 잔디의 경제 모델과 예측이 과거에 어떻게 빗나갔는지,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그가 해리스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지만 그의 예측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중국과 관련된 사이버 공격에 관한 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 인터넷 인프라에 침투한 새로운 사이버 공격인 소금 태풍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공격은 미국의 중요한 인터넷 제공 업체를 목표로 삼아 민감한 정보를 빼내려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미국의 반응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금 태풍은 중국 정부와 연관된 해커들이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를 침투한 사건입니다. 이 해커들은 미국의 주요 통신 네트워크 내부에 자리를 잡고 데이터를 빼내거나 해로운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격은 미국의 광대역 네트워크와 라우터를 표적으로 하여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시스코 시스템의 라우터가 이번 공격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에 여러 차례 침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인 크리스토퍼 레이는 중국의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들의 해킹 프로그램을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미국의 통신 시스템, 전력망, 심지어 군사 인프라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미국의 중요 인프라에 은밀히 침투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에 침투해 필요할 때 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전 세계의 인터넷 인프라에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이 미국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사회적 공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미국이 대만을 돕기 위한 네트워크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국가안보부와 연계된 해킹 그룹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침투해 정보를 수집해왔으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금 태풍 공격은 중국이 미국의 중요한 통신, 인프라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격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버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